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도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다 살펴볼 거니까 먼저 지금 이제 3D 저번까지 작업했던 모델링을 열었고 우리가 볼트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 그 다음에 배열이 아니라 원 형태로 볼트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뷰를 지금 뷰 목록 창 열으셔서 FFL과 3D 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동시에 띄웠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수직 배열로. 자, FFL은 평면 뷰. 그 다음에 3D 뷰는 말 그대로 3D 형태의 뷰로 보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볼트 그룹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속성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볼트 체결한 다음에 볼트 간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트를 생성할 건데 플레이트를 그리드 A와 3번에 교차되는 지점에 플레이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플레이트 생성할 때 철골에 가서 플레이트 그냥 지금 PL10짜리 그대로 갖다 쓸 거고 우리가 디테일 B는 플레이트 사이즈가 500에 400짜리예요. 그래서 500에 400짜리를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500에 400짜리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지금 500에 400짜리를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다가 플레이트 아래쪽에 기초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플레이트 생성 다 했으니까 콘크리트 탭을 눌러 주시고 콘크리트 탭 안에 리본 메뉴 중에 기초가 있을 거예요. 기초 리본. 자, 얘를 선택. 그리고 A와 3번의 그리드 교차점을 찍어 주시면 이와 같이 기초가 들어오겠지요. 근데 기초도 똑같이 내가 500에 400짜리 기초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얘는 더블 클릭해서 기초에 가서 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파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1500에 1500짜리를 500에 400짜리로 바꿔주면 되겠지요. 500, 이렇게 400. 근데 얘는 지금 가로, 세로 이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면 반대로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플레이트하고 기초를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볼트를 체결할 건데, 볼트를 여러분들이 체결할 때 규칙이 행과 행, 행과 행 또는 열과 열을 내가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드 포인트, 부재의 중간 지점을 볼트의 첫 번째 점으로 찍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볼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골 탭에 가서 다시 볼트를 리본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트의 어떤 값이 속성값이 스탠다드가 아닌 어떤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이 값들을 다 초기화 시켜 줄 거예요. 초기화 시킬 때는 속성 목록에 가보면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값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또는 여기에 보면 뭐 태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TSB 24다라고 하면 TSB 24를 선택해 보면 24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TSB 20 하면 22 크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24짜리 TSB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것처럼 HTTB가 됐던 TSB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선택해 보면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용오차하고 크기를 더해주면 지름 구멍을, 홀을 생성해 줄 수가 있다고 설명했으니까, 자, 지름을 만약에 30mm짜리 뚫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TSB의 지금 최대 크기가 24mm 밖에 없습니다. 24를 선택해야 되고, 허용오차는 6mm를 선택 입력해 줘야지 지름이 30mm짜리 구멍이 뚫려진다. 당연히 나머지는 이제 옵셋 또는 뭐 배열, 이 값들은 다 초기화가 됐겠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와 기초를 선택해 주고 중간 마우스 중간 버튼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미드점 첫 번째 점 찍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미드점 찍고 방향 주면 지금처럼 볼트가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를 디테일 빛 형식에 맞게끔 넣어주려면 당연히 도면을 봐야 되겠지요. 자, 도면을 공유를 해보면 지금 얘가 디테일 B예요. 당연히 지금 어디에다 볼트를 그렸냐면 볼트를 첫 번째 여기다 그렸죠. 그죠? 근데 볼트가 원래는 50mm만큼 이동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돼요. 50mm만큼. 얘는 옵셋을 이용을 하면 될 거라는 거죠. 옵셋을. 그래서 열과 열의 간격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은 125mm고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150mm,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25mm 값을 갖고 있어요. 얘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과 행의 간격은 300mm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행 양쪽 플레이트 옆의 간격은 5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기억을 하면서 얘를 테클라의 볼트의 값을 넣어주면 되지요. 속성값을. 그래서 다시 테클라로 되돌아와서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볼트 속성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볼트 거리가 첫 번째 옵셋 위치에 얘가 50mm 더 가야 돼요. 근데 옵셋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 명령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옵셋으로 자 50mm 갈 거예요. 근데 시작과 끝을 동시에 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도 50mm고 끝에도 50mm. 그 다음에 배열이죠. X 방향이 얼마였냐면 0, 125, 150, 125였어요. 그 다음에는 Y는 0하고 300mm죠. 그리고 수정. 그러면 볼트 8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내가 볼트를 1행 또는 1열만 만약에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그냥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행이 여러 행이다라고 하면 그 부재의 중간점을 찍어서 볼트를 체결해 주는 거를 이해하면 돼. 그게 이제 테클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볼트가 지금 유형이 현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용접한 다음에 현장으로 갖고 와서 조립하겠다라는 거고, 현장을 선택했으면 현장에서 볼트를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재, 얘는 그냥 보조 부재로서 그냥 또는 어셈블리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조 부재, 현재 상태에서는 어셈블리 자체가 아니라 그냥 보조 부재라는 걸로 그냥 쓰시면 되고, 재질의 스테이드는 얘는 지금 당장 나중에 이제 다른 예를 가지고 적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스레드 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통과시키는 거 주는 거예요, 스레드. 그 다음에 길이는 얘도 이제 H빔을 넣어 보면 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트는 와셔, 그 다음에 너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다. 그래서 걔를 어셈블리라고 해요. 그래서 볼트 어셈블리 체크된 거를 해제하게 되면 구멍, 홀로만 보여진다. 홀. 나머지 부분 슬롯형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굳이 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얘는 좀 더 다뤄볼 거고, 지금에서는 그냥 여기 옵셋에 대한 부분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셈블리 유형에 대한 것들을 보이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체결해서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기둥을 하나 그릴 겁니다. 기둥을 3번 라인 중간 지점에 기둥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근데 기둥을 더블 클릭하고 속성창에서 프로파일을 엣지 프로파일이 아닌 원형 단면 프로파일을 선택할 건데, 원형 단면 프로파일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파란색 계열이 있고 이 오렌지 계열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파란 계열은 이 D 값에 마우스를 클릭해도 얘는 이 프로파일에서 값을 수정할 수가 없는데, 오렌지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가 50mm인데 얘를 500mm로 바꿀게요. 500mm로. 그리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수정 적용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서 직접 수정하셔도 돼요. D500을 예를 들어서 D60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질,
플러스 2로 되어 있고 부재 넘버링 MC, C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상단은 한 100mm 정도 줄 거예요. 100mm. 하단은 0으로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둥을 생성해 봅니다. 생성하면 자 3D 뷰에서 보면 이렇게 100mm 정도 되는 기둥으로 얘는 지금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볼트를 넣어 볼 거예요. 볼트를. 당연히 저는 이제 수직 배열을 해서 FFL 뷰하고 3D 뷰를 동시에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볼트를 더블 클릭. 자, 이 값은 그대로 유지할 건데 배열이 아니라 원 형태로 볼트를 넣어 줄 거니까 형상이 배열에서 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값이 배열하고는 다르게 바뀌어지겠죠. 배열은 횡과 열의 즉 x와 y 이 간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볼트를 체결해 주는 건데 원은 개수와 그 다음에 직경이에요. 6개를 넣어볼게요. 6개. 직경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바깥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안쪽에서 들어갈 건데 바깥 부분에서 볼트까지의 간격이 만약에 50mm다라고 하면 직경은 500mm가 되겠지. 이렇게 값을 주고 기둥을 클릭하고 또 한번 자기 자신을 클릭해. 그 다음에 중간 버튼. 얘는 볼트 배열하는 것처럼 부재의 가장자리를 찍어서 넣어보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첫 번째 점을 어디에다 찍어줘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가장자리 찍어주고 중심점을 방향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볼트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를 켜볼게요. 얘를 돌려보면 얘가 중심점이다라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찍은 점이 중심점인 거예요. 그러면 볼트를 체결할 때 첫 번째 점을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트 명령어 실행하고 부재 한 번, 2번, 중간 버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찍어주고 방향 주면 이와 같이 볼트가 생성이 됐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옵셋을 아까 배열로 썼기 때문에 옵셋 됐으니까 만약에 이상하게 원 볼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옵셋의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는 기둥 아래쪽에 FFL에서 지금 얘가 생성이 됐으니까 볼트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원 기둥이 100mm, 상단이 100mm였으니까 이 볼트의 DZ 값이 옵셋을 해주면 되죠. 100mm로. 그러면 기둥의 상단 부분으로 볼트가 이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볼트 6개가 아니라 5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다시 볼트 그룹 선택해서 속성창 열고 개수를
6개가 아니라 5개.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나는 얘가 볼트를 넣었는데 이 첫 번째 요 볼트에 마찬가지 형상이 이 라인에 수직 방향의 볼트가 얘 볼트가 위치하고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볼트 그룹을 선택해서 회전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히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은 직각이니까 90도인데 그럼 이 각도를 재야 되겠죠. 근데 이 각도는 내가 봤을 때 이 중심점과 볼트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의 이 각도를 내가 측정을 하게 되면 90 마이너스 이 각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각도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편집에 측정 메뉴를 쓰는 거예요. 측정 메뉴에 뭐 볼트 간격이 아니라 각도죠. 각도. 그 다음에 센터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트 점 찍어주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볼트 각도에 있는 볼트를 클릭해주면 72도라고 각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이 각도는 얼마일까? 18도가 되네요. 18도. 그럼 얘를 회전시킬 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다 보는 내가 이 모니터를 바라다 보는 방향이 Z축이에요.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8도 회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볼트를 선택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특수 이동의 회전. 자, 회전할 때 Z축의 원점은 당연히 이 기둥의 중심점이 돼야 되겠죠. 각도 18도라고 줘야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18도만큼 회전할 거니까 플러스 각도 주고 이동 명령어 실행하면 이와 같이 수직 방향의 볼트의 형태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Z축, 이거는 이제 회전할 때 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FFL은 위에서 보는 뷰니까 그 위에서 바라다 보는 그 센터까지의 라인을 Z축하고 같죠.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8도 회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원 형태의 볼트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측정 명령어 써서 볼트 간격을 내가 측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볼트 선택하고 부재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각도 치수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냥 간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 볼트를 생성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각도, 이 원 형태로 볼트가 체결된다라는 거는 각도라는 거를 같이 고려해야지만 정확하게 볼트를 생성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당연히 지금 측정된 거는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라는 리본 명령어 얘를 실행하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볼트에 대한 부분, 요거의 규칙에 대한 것들, 원 형태는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볼트의 원일 경우에는 그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면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는 이렇게 어셈블리 너트 추가해주고 하면 너트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뭐 와시아를 넣어주겠다 그러면 와시아가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준에 보면 뭐 TSB도 있고 스터드 볼트도 있고 또는 set AN 해갖고 앵커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여기 두고 프로파일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볼트의 원 형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고 혹시 어려운 점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질문 혹시 있어요? 교수님, 저 뭐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네, 교수님이 하신 거 다 따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화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한번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잠깐만. 네. 한번 공유해봐요. 네, 이건데요. 지금 따라 했는데 이게 볼트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셈블리에서 볼트를 삭제하니까 구멍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원만 하나 보이는데 이건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지금 이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는데 얘도 좀 한번 지워보면은 이렇게 선이 남는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반원만 남아가지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겹쳤다는 표시도 뜨고요. 걔를 돌려봐 한번. 시프트 이게 화면을 돌려봐요. 이렇게. 화면요? 네. 네, 돌려도 지금 똑같습니다. 걔는 지금 플레이트 선택해봐요. 플레이트. 플레이트요? 네. 아예 지금 얘가 뭐예요? 네. FFL이니? 평면뷰 한번 다시 볼래요? 평면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P. 네네. 평면뷰. 네. 걔 오른쪽으로 복사해봐요. 플레이트를. 플레이트를요? 네. 아무데나 복사. 이렇게. 거기에다가 한번 다시 볼트 넣어볼래? 네네. 배열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이걸 혹시 kopie 될까요? 그건 안 되나요? 써놔야지. 그래서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거기
거기를 지워봐요. 오른쪽에 원래 거, 네. 원래 거. 아, 원래 거요? 거기에 볼트 다시 넣어봐. 네, 알겠습니다. 볼트 지웠고요. 네. 네,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다르게 뭔가 조작이 됐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혹시 다른 사람 질문할 거 있어요? 다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볼트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제가 설명할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두 번 정도 더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볼트를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규칙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화면을 회전할 때 원래 컨트롤 키 눌러서 회전을 해주지만 회전할 때 중요한 거는 요 보라색 이 원이 시점이 돼요. 시점. 얘를 기준으로 이 뷰가 회전이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부재를 가지고 이 부재의 중심되는 지점을 시점으로서 회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단축키를 쓰는 방법이 어떤 게 유용한 게 있냐면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주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시점이 이동하면서 뷰를 회전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중간 버튼.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중간 버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렌더링 뷰 탭에 렌더링 리본을 클릭해서 보면 부재가 있고 컴포넌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와이어 프레임일 경우에는 컴포넌트 와이어 프레임, 즉 Shift 2를 눌러줘야지 컴포넌트의 와이어 프레임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재일 경우에는 부재 와이어 프레임인 컨트롤 1. 그럼 얘는 부재만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렌더링에 가서 컴포넌트 렌더링이면 컴포넌트 렌더링은 컴포넌트만 렌더링 뷰가 보여지는 거예요. 얘를 혼돈하지 말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의 와이어 프레임, 부재의 렌더링, 부재의 회색, 컴포넌트의 회색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단축키가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5까지 있는 거고 시프트 1에서 시프트 5까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볼트에 대한 것들 다 연습이 다 됐으면 지난 시간에 이 디테일 뷰 완성해라고 했는데 다 완성했는지 모르겠네요. 얘 완성 다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디테일 뒤에 볼트 4개 들어가는 것도 다 완성해놓고 다다음 주에 이 모델을 제출할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작업을 다 완료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 컴포넌트를 이제 좀 이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2개를 생성을 할 겁니다. 철골에 기둥의 프로파일은 아까 원형 단면을 선택했는데 엣지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 줄게요. 300짜리로 저는 할게요. 300. 뭐 여러분들 300을 해도 되고요. 엣지 프로파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단은 한 1000mm 정도 줄게요. 1000mm. 그래서 기둥을 2개 정도 생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스텀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커스텀 컴포넌트는 그 커스텀 컴포넌트가 만들어진 그 상황에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파일이 틀리죠. 얘는 엣지 250짜리였고 얘는 지금 엣지 300짜리니까 컴포넌트를 엣지 300에 넣어보면 이상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F 눌러주던지, 자, 오른쪽에 요 아이콘 있죠? 사각형하고 삼각형, 원, 십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 베이스 이름 이용해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베이스라는 이름을 준 거는 기둥 하단에 들어가는 디테일, 상세 컴포넌트. 그래서 베이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에 검색을 하는데 베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BASE. 그러면 베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얘는 사용자 컴포넌트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갖다 써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로파일이 달라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042번이라는 플레이트 또는 1004번이라는 거, 얘를 이용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플레이트도 있고 볼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 쓰면 이 기둥에 플레이트, 볼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해 볼게요. 1042번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부재를 선택해 달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기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찍어 달라고 해요. 위치를 하단에 찍으면 하단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커트 부재고 얘는 컴포넌트 기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기호를 선택하면 컴포넌트 전체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다. 다시 1042번 선택하고 기둥 부재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자, 가장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니어로 해서 위쪽 부분을 찍으면 그 자리에 플레이트가 들어와요. 다시 선택하고 찍으면 플레이트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 기둥 클릭. 다시 컴포넌트 선택하고 부재 선택한 다음에 위에를 찍으면 위에 들어오죠.
지금 선택, 클릭, 중간점 딱 찍어두면 중간 지점은 윗부분. 그러니까 내가 디테일 B 같은 형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얘는 윗부분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선택하고 기둥, 그 다음에 상단 지점을 딱 찍어주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보면 이 상태일 거예요. 플레이트, 그 다음에 볼트는 4개로. 이게 초기에 1042번 컴포넌트의 속성 값이에요. 초기 값. 얘를 도면에 나와 있는 디테일 뷰처럼 바꿔주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볼트 8개,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500에 400mm짜리, 그 다음에 두께 뭐 25mm 또는 뭐 12mm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이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이 컴포넌트를 우리는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교재를 보면 교재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시스템 컴포넌트, 그 다음에 커스텀 컴포넌트 두 종류가 있다. 시스템 컴포넌트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으로 다 만든 거예요. 사용자 컴포넌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재를 가지고 컴포넌트 만든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1042는 시스템 컴포넌트예요. 시스템 컴포넌트. 이 시스템 컴포넌트는 어떤 얘기냐면 기둥의 프로파일이 다른 거, 지금 오른쪽에 기둥 생성해놨던 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면 복사를 하고 얘의 프로파일을 아까 엣지 300에 300이 아니라 400에 400짜리로 바꿨다. 그럼 커졌죠. 100mm가 더. 이 상태에다가 다시 1042를 넣어보면 얘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재에서 화면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컴포넌트 똑같이 프로파일 바꿔서 복사를 해서 컴포넌트 1042를 넣어보면 이 프로파일에 맞게 얘가 플레이트 그 다음에 볼트가 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보다 더 작은 거를 프로파일이 이번에는 100mm짜리로 바꿨다. 여기에 컴포넌트를 넣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한번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파일을 다 바꿔가면서 연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둥 하나 딱 해서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을 다 변경을 해보고 그 변경한 거에 이 컴포넌트를 넣어보는 연습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시스템 컴포넌트다. 얘는 사용자 컴포넌트는 안 맞아요. 이와 같이. 이게 사용자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부재를 선택하면 컴포넌트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왜?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재가 없는데 컴포넌트만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날 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휴식 취하고 속성값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둥 2개 만들어 놓은 거에 플레이트 지금 1042번을 넣어 볼 건데 1042번을 기둥의 상단 지점으로 플레이트를 넣었습니다. 얘를 도면에 나와 있는 것들로 바꿔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게 플레이트의 크기가 되겠지요. 그럼 플레이트의 크기를 바꾸려면 얘는 지금 컴포넌트라는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속성 창을 열어서 컴포넌트 속성 창을 가지고 수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먼저 셀렉트 도구바로 마우스를 이동을 시켜서 보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가 보면 컴포넌트 선택은 꺼져 있고 옆에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은 켜져 있으면 우리는 컴포넌트 선택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컴포넌트 기호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의 속성 또는 컴포넌트 기호를 선택하려면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컴포넌트 기호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얘의 속성 창은 말 그대로 컴포넌트 속성 창이기 때문에 그냥 따닥 해서 2번 연속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 속성 창이 나와요. 다 나오죠. 첫 번째, 얘는 이 값은 기둥하고 플레이트의 간격을 줄 때는 여기에 값을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트 0이다라고 하면 간격이 없는 거겠고 디폴트다 하면 간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간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0이라고 주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수정 버튼 눌러주면 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재 탭이에요. 부재 탭 눌러보면 T, B, H 값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트가 두께가 12mm예요. 도면에 나와 있는 게 12mm. 그 다음에 B는 얼마일까? 400mm였을 거예요. 400mm. H는 500mm죠. 500mm. 그 다음에 여기에 번호는 넘버 시리즈예요. 플레이트의 넘버 시리즈가 디폴트는 GP로 되어 있는데 나는 BP로 하겠다. 그러면 BP 시작 번호는 1번부터 할 거고 재질은 SS275 재질을 쓸 거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베이스 플레이트 뭐 주고 얘를 나중에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기둥에 이제 샵 도면에 보면 디테일 도면 기둥이 뭐 부품 번호가 C2다 그러면 C2 베이스 플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저장시키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 컴포넌트의 이런 속성들은 정의 내려진 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플레이트 크기는 결정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볼트네요. 볼트가 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볼트 탭을 눌러서 아까 우리가 볼트 연습한 거 그대로 속성값이 보여지죠.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부분만 틀려요. 자, 볼트의 표준은 아까 TSB였어요. 기본값 24mm였고 포용오차 내가 30mm를 또는 29mm를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면 도면에 29mm니까 5mm 포용오차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은 도면을 잠깐 살펴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 거 예즈요. 디테일 B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얘하고 지금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거하고 테클라에서 컴포넌트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테클라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값이 얼마예요? 도면에 나와 있죠. 얼마? 50mm예요. 50. 얘는 분명히 이 행과 행의 예를 들어서 이게 행이라고 하면 행과 행의 간격이 얼마였다? 300mm. 여기 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 게 얼마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얘와 얘는 첫 번째 우리는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25mm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50mm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잘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를 동일하게 줄 거예요. 이렇게 125mm. 근데 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4개다라고 하면 여기 이 필드에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4개다. 중요한 건 얘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4 곱하기 125 이거 같은 거예요. 3 곱하기 125 4 곱하기 125 우리가 배열에서 x의 값을 125, 125, 125 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25라고 표현되죠. 걔하고 같은 겁니다. 얘는 도면을 보니까 얘 똑같이 50mm죠. 50mm. 그리고 얘도 50mm. 얘는 300mm. 이게 몇 개냐? 2개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00.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수정 버튼 눌러보면 볼트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값은 또 나중에도 써먹을 거니까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속성 이 이름으로 저장을 다 시켜놓으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컴포넌트 얘를 닫습니다. 그리고 얘를 FFL에서 보면 당연히 위쪽을 가시성을 1000mm 주세요. 500mm, 500mm 하면 플레이트가 안 보이니까 FFL 뷰 속성 열어서 위쪽 가시성을 1000mm, 아래쪽은 500mm 그대로 주고 시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면 플레이트가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 됐죠? 중요한 거는 얘를 볼트 간격을 재봐야 돼요. 분명히 눈으로 보면 얘하고 이 간격하고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죠. 왜? 여기는 125, 125가 눈으로 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50mm가 아닌 거죠. 얘가 50mm니까 전체가 500mm였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75mm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면은 50mm여야 돼. 무슨 얘기? 여기가 125가 아니라 150mm가 돼야 되는데 아까 볼트 이 컴포넌트 속성에서는 150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여기까지만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을 볼트만 수정해야 돼. 볼트만.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의 볼트 객지만 선택해서 볼트만 수정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측정 메뉴에 편집에 가서 편집 탭 눌러보고 리본에 측정 가서 볼트 간격. 근데 볼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볼트가 선택이 안 돼요. 그 경우에는 다시 셀렉트로 가야 돼요. 셀렉트로 가서 아까 컴포넌트 선택에 켜놓은 거를 끄고 컴포넌트의 객체의 선택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컴포넌트의 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트. 그럼 치수가 나오죠. 문제점은 어디예요? 얘가 문제점이죠. 얘가 150mm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컴포넌트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볼트의 속성 창을 열어야죠. 여기에 보면 3 곱하기 125로 되어 있는 얘를 바꿔야지. 어떻게 125, 150, 125라고 바꿔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뷰를 열어서 다시 그리기 한 다음에 다시 편집에 가서 측정을 다시 해보면 도면하고 같게 디멘전이 나옵니다. 지금 컴포넌트라는 거는 시스템 컴포넌트가 내가 샵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똑같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도면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일부만 그래요. 나머지는 수정해서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중에 시스템 컴포넌트는 어떤 샵 도면에 나와 있는 접합이나 디테일을 내가 컴포넌트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색해서 걔를 가져다가 최대한 내가 생성할 수 있는 데까지 생성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재, 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되겠죠. 부재가 되겠죠. 그래서 90%까지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10%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객체를 선택해서 수정해 놓아야지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볼트를 개별적으로 해서 이 치수를 다 맞춰놨는데 다시 내가 여기서 컴포넌트 선택을 켜서 컴포넌트로 들어간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상 복구기가 돼요. 이와 같이. 왜냐면 이 볼트에는 이 값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얘를 볼트 가서 업데이트하면 안 되고 그냥 객체에 들어가서 얘 편집한 다음에 그냥 놔둬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 컴포넌트로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수정해 놓고 컴포넌트는 절대 열어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안 된다. 지금 이와 같이 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도 생성이 됐어요. 다시 3D 뷰를 보면 이와 같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보면 이제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가끔 이런 거 있었죠. 볼트를 선택을 했는데 가끔 우리가 부재에서 보면 부재의 이 바뀌어지는 부분만 내가 다른 걸로 바꾸면 걔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볼트의 이 값들은 업데이트를 내가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체크되어 있는 거를 다 꺼볼까요? 다 꺼져요. 이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래도 이 부분은 그대로 얘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거를 체크를 다 해제하면 업데이트가 안 돼야 되는데 얘는 업데이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컴포넌트에서는 최대한 내가 작성해 놓고 절대 컴포넌트 들어가서 업데이트하지 않는 거다.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 분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트를 하나 더 복사해야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3D 뷰에서 플레이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복사 명령을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아래쪽에 플레이트를 하나 더 생성했습니다. 이게 디테일 B죠. 그리드 1번을 띄워서 보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가 하나 더 복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 플레이트하고 기둥은 잘라져 있었는데 내가 플레이트 하나 더 복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중첩되어 있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3D 뷰를 보면 이게 커팅 부재거든요. 얘를 선택해서 그리드 1번에 보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하면 되지. 이동. 여기에 그리드 1번에 커트된 것들 보여줄 거야. 체크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컷 부재가 보이게 하려면 각 뷰마다 이런 체크 박스를 다 체크해주고 수정, 적용, 확인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이동시켜줘도 되고 또는 아예 편집에 가서 커팅해줘도 되고 3D 뷰에서 얘를 그냥 선택하고 보여지죠?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요 점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기둥이 커팅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연습했던 거 그냥 계속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제 또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써봐야 돼요. 써보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만들어졌죠? 1042번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얘를 플레이트와 플레이트와 볼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트를 아래쪽으로 복사시켰고 그 다음에 기둥과 아래쪽의 플레이트, 복사된 플레이트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잘라줬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지금 1042번이라는 컴포넌트를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볼트와 그림, 얘는 뭐 부재, 이 값을 줘서 넣어봤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왜? 볼트가 분명히 간격이 125mm로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볼트 속성에 대한 거, 부재에 대한 것들을 바로 옆에 기둥에다가 연습을,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연습을 더 해보면 돼요.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컴포넌트의 속성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이제 결국은 테클라를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돼요. 그러면 걔는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드는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값을 적용해보고 하면서 얻어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결국은 그건 이제 시간 싸움인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컴포넌트 창을 엽니다. 열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도면에 나와 있듯이 도면에 스티프너 보강제가 들어가야 돼요. 스티프너 보강제가. 스티프너 보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그리드 1번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에 리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스티프너가. 그럼 얘도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레이트 명령어를 써서 그렸는데 컴포넌트에 얘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 보강제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스티프너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검색 창에 아까 우리가 베이스를 검색했는데 이번에는 스티프너 STIFFNER 스티프너 ENER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티프너 검색해보면 스티프너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 종류들이 다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비슷한 게 하나 딱 눈에 띌 거예요. 어떤 몇 번? 1030번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네요. 1030번. 그죠? 얘를 갖다 쓰면 되네. 여기 기둥에 들어간다. 기둥에. 자, 그러면 1030번이에요. 얘를 선택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 기둥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둥을 클릭. 위치는 기둥과 요 플레이트에 교차되는 지점에 스티프너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교차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스티프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와 같이 가장 디폴트 값, 스탠다드의 스티프너가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도면을 보고 수정해야 되겠지. 도면에 보면 얘는 150mm, 150mm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스티프너. 얘를 모양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죠? 얘도 똑같아요. 컴포넌트 창을 열어서 컴포넌트 속성에서 첫 번째 바꿔줘야 될 게 뭐일까? 얘네요. 여기 매개 변수에 보면 지금 얘는 한쪽 끝에다가 수정 버튼 눌러주면 동일해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림에 가보면
도면에 나와 있는 값들 기억나죠? 이 값이 얼마였냐면 도면 보면 75mm였어요. 얘도 얘 75mm.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돼야 되는데 일단 라운딩 챔퍼 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이 값들은 다 얼마 줘야 될까? 0을 줘야 되겠죠. 0. 이 값은 내가 주는 거를 기억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면을 봐야 돼요. 도면을 보면 처음에는 여기 라운딩 되어지는 게 컴포넌트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여기 못따기가 얼마야 돼요? 다 0을 줘야 되겠죠. 0. 간격이. 그래서 0을 준 거예요. 그거를 이 도면을 보지 않고 테클라에서 내가 하는 것만 따라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왜 0을 여기다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도면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야? 똑같이 아까 똑같지요? 75mm. 얘도 75mm.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즈가 이게 이제 틀려지겠죠? 그럼 얘가 얼마야? 부재로 가보면 부재에 T값, B값, H값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얘가 T값이 10mm예요. 10. B값 100mm죠. 동일하죠? 얘도 100mm죠? 도면에. 그럼 얘는 하부, 상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도면, 여기 지금 모델링에 보면 스티프너가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상부고 또 하나는 하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하부가 어떤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T에다가 0을 주고 수정 버튼 눌러보면 아래쪽이 하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부에도 똑같이 생성돼야 되니까 값은 상부하고 하부가 동일하죠. 나머지는 여기에 뭐 번호 시리즈처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SS275, 여기에는 스티프너 또는 립, 뭐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리플레이트. 얘는 스티프너 플레이트라고 해서 SP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제 SP 넘버 시작번호 1번. 똑같이 SP 시작번호 1번 수정. 이렇겠지. 스티프너 두 개가 1030번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지금 생성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를 이렇게 갖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모델링이 빨라져요. 그리고 효과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델링 하는 것보다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는 게 전체적인 모델링의 속도는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유용한 겁니다. 근데 컴포넌트를 잘 쓰려면 이런 변수, 이 탭에 있는 값들을 다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속성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쓰지 않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의 속성을 많은 것들을 알려면 현업에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봐야지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컴포넌트를 찾았고 속성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넓혀지는 거다. 그건 이제
많은 경험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문서 많이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30번에서 부제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게 스티프너의 크기들이구나. 그리고 부제는 스티프너의 부제의 규격, 프로파일, 이 값들을 넣어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쪽에도 똑같이 넣어보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도 내가 계속 갖다 써야지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저장해야지. 얘도. 저장. 아까 그래서 C2 스티프너 이런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적용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넣어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또 1030번도 옆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크기를 변형해 보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거가 될 거예요.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크기도 바꿔보고 하면서 많이 써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에 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거에 얘는 여기가 챔퍼가 돼야 돼요. 그죠? 얘도 오른쪽 왼쪽 스티프너 두 개가 못따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R30이라는 값으로. 그러면 얘를 수정할 때 예전에 우리가 핸들이라는 거 이렇게 내가 부제를 선택하면 각각의 점의 쪽에 정점 쪽에 사각형이 조그만 사각형이 나오는 거를 핸들이라고 했어요. 핸들. 이 핸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챔퍼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코너 못따기라는 속성창이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얘도 함께 못따기가 돼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플레이트, 리플레이트를 동시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 리플레이트, 스티프너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핸들을 하나, 두 개 선택을 해주던지 또는 알트 키 눌러서 박스로 핸들 두 개를 선택을 해주던지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코너 못따기 속성에서 유형이 없음이 아니라 호죠. 라운딩이 아니라 호로 반경값 30mm로 못따기를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얘를 사용자 컴포넌트로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여기도 사각형 폴리곤 커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디테일 B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컴포넌트로 완성시켜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플레이트 다 그려서 작업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들기 전에 시스템 컴포넌트로 플레이트 생성하고 볼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너 두 개 생성한 다음에 모서리점을 못따기, 30으로 못따기 해서 전체를 다 커스텀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면 되죠. 기둥에 당연히 폴리곤 커트 해줘야 되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아래쪽도 아까 핸들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로 이렇게 스티프너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Alt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박스를 그려주면 아래쪽 핸들 2개만 선택이 되겠죠. 그 대신 여기에 속성창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속성창에 코너 못따기 속성이 없으면 요 객체 유형 목록을 클릭해서 못따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을 호로, 반경, 선시, 그리고 수정. 그러면 한 번에 2개의 스티프너를 못따기 해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기둥 같은 거 생성한 다음에 전체 프로파일 바꿔준 거 연습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거 똑같은데 단지 핸들이다라는 거, 핸들. 핸들을 Alt 키로 박스로 다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씩 선택을 2개를 해줄 거냐, 그 차이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Alt 키 눌러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응용 프로그램 창을 열어보시면 검색 필드에다가 스티프너 말고 다시 베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베이스. 베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뭔가 스티프너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검색되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1014도 플레이트도 있고 스티프너도 있고, 그 다음에 US 베이스 플레이트 1047도 스티프너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쓴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같이 동시에 2개를 생성해 주냐면 플레이트도 생성하고 스티프너도 생성해 줄 수 있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1030번하고 1042번 연습을 하게 되면 그걸 쓰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1047번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한꺼번에 플레이트도 생성하고 스티프너도 생성할 수 있는 게 1047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1047번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기둥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기둥을 먼저 선택하고, 자, 끝점, 위치 아래쪽 하단, 기둥의 하단 점을 찍어주면 처음에 스탠다드 값으로 얘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들어올 거예요. 스티프너가 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스티프너를 넣어줄 거예요. 스티프너를 이제 넣어주는 거는 컴포넌트 창을 열어야 돼요. 자, 컴포넌트 창을 열어서 보면 여기에 보니까 1, 2, 4, 5, 3, 6, 7, 8 스티프너가 8개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플랜지 쪽에 3번, 6번 또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어떤 스티프너만 쓰면 돼요? 플랜지에 들어가는 3번과 6번 스티프너만 쓰면 돼요. 그 경우에는 부재 탭에 가면 플레이트에 규격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볼트 탭을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1042번, 그 다음에 볼트 명령어에서 나타났던 속성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스티프너 탭을 눌러보니까 스티프너의 위치를 달래요. 그러니까 8개를 다 쓸 수도 있고, 그러려면 내가 쓰고자 하는 스티프너를 넣어주면 됩니다. 나는 3번 쓸 거고,
그 다음에 6번을 쓸 거예요. 그러면 3번과 6번을 구분시켜주는 거는 콤마 또는 스페이스바. 그래서 3번 그리고 한 칸 띄고 6번. 그런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스티프너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3번, 6번, 2번, 뭐 5번 쓰게 되면 플레이트 스티프너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지우면 3번, 6번만 나오는 겁니다. 3번, 6이라고 해줘도 돼요. 3,6 수정. 이 스티프너의 크기는 나중에 이 그림에서 값을 조절해주면 돼요.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다 주고 그거에 따라서 정의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1030번에서 스티프너 값 준 거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번, 6번이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얘 값을 조절해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번, 6번 얘는 값이 이 값이 없어요. 근데 얘를 내가 어떤 값으로 바꿔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얘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라운딩 되어지는 거고 유형을 라운딩 호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챔퍼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컴포넌트는 많이 써봐야지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다. 그냥 한두 번 써갖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써보면서 결과값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6번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라운딩 됐어요. 볼트는 아까 우리 똑같이 했잖아요. 볼트. 그죠?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24 TSB였고 자 호용오차 5mm였다. 그럼 29mm에 구멍이 뚫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0mm 아까 예를 들어서 4 예를 들어서 125다. 근데 잘 보세요. 부제에 보면 플레이트의 크기에 이 값을 주지 않아도 볼트의 값을 여기서 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볼게요. 얘는 2개 300mm 그러니까 얘는 50, 100mm가 될 거고 얘가 만약에 500mm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사이를 내가 얼마로 줄 거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를 150mm다. 그 대신 얘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 눌러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1042번, 1030번 같은 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면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두 번 연습해보고 다른 컴포넌트를 본다라는 거는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가장 기본적인 1042번, 1030번이라는 컴포넌트를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런 베이스 플레이트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는 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클라는 이 컴포넌트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써보느냐에 따라서 스킬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아까 우리가 1030번, 1042번 연습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템포에 대한 것들을 다 고민을 하게 되면 이 1047번 컴포넌트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1042번 또는 기둥을 더 생성해서 이 기둥의 컴포넌트를 예를 들어서 1004번을 썼다. 1004번. 그래서 1004번 선택하고 기둥 부재 선택한 다음에 기둥의 바닥 하단 위치를 찍어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와 볼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 값들을 바꿔주는 거를 여러 번 해야 주면 된다. 여러 번. 그래서 부재 플레이트 여기 나오죠. 그럼 두께 얼마? 예를 들어서 12mm다라고 하면 12mm. 그리고 수정. 근데 이 12mm 말고 또 여기 값을 25mm를 줬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연습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5mm. 그럼 여기도 25mm를 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생기죠. 아, 그러면 1004번 가지고 플레이트 두 개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1042번보다는 디테일 B는 1004번이라는 컴포넌트를 쓰다 보면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똑같아요. 12. 얘도 12. 그리고 수정. 그럼 둘 다 12mm, 12mm. 결국은 이 1004번 같은 게 아까 잠깐 설명해서 써봤지만 이 값들을 내가 최소한 넣어봤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이렇게 테클라의 디테일링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컴포넌트를 자유자재로 그래도 어떤 설계상에서 샵 도면에서 나오는 모든 접합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많이 써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씩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연습하라고 할 때 이런 값들을 넣어보면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냥 한 번 해놓고 됐어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바꿔보라. 그러면 그거를 바꿔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하셔야 된다. 그럼 아까 1042번보다 1004번은 플레이트 두 개를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B값 방법 안 왔으니까 더 넣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아래쪽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넣어보고 결과값을 보고 하면서 얘가 블랭크다, 값이 없었을 거다, 없는 경우에는 얘는 테클라에서 갖고 있는 디폴트 값으로 부재를 생성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볼트는 똑같아요. 즉 볼트의 이 값에 의해서 부재의 이 메인 플레이트의 B값과 H값이 결정이 나는 거다. 그래서 B값과 H값이 여기에서는 필드가 없어요. 입력하는 필드가. 걔는 이 볼트의 이 간격에 의해서 얘는 플레이트 크기는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004번의 부재의 플레이트에는 두께만 있고 B값, H값은 필드가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유를 이해를 해 나가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의 지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만 확인을 해서 넣어보면 되는데 1004번, 1042번, 1030번 그 세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어떻게 써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크레인 빔의 모델링에서 디테일 A, 디테일 B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컴포넌트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컴포넌트를 분해한 다음에 컴포넌트를 분해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커트 명령어, 이동 명령어를 가지고 부재를 개별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가져다 쓰는 거다. 이 작업이 계속 루틴하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포넌트 쓸 때 가끔 볼트가 이렇게 어셈블리로 보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멍으로만 계속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42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42번을 넣었을 때 분명히 나는 여기 볼트 컴포넌트에 가서 어셈블리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볼트가 그냥 구멍처럼 보이게 될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 여기 매개 변수 쪽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표시 방법에 보면 구멍으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볼트로 표시해라 라는 경우도 있어요. 얘를 볼트 어셈블리로 보여라 선택하고 그림을 수정 버튼 눌러줘야지 볼트 어셈블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구멍으로 바꾸고 싶으면 볼트 구멍 그림을 선택하시고 수정. 1042번 컴포넌트를 썼을 때 어셈블리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매개 변수 탭에 가서 이 보여주는 유형을 볼트 유형의 그림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도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한두 번 해봤다가도 나중에 한참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잊어먹어요. 왜냐면 매일 이걸 하면 잊어먹지 않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하는데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 여러 번, 이 시간에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100을 주면 어떻게 바꿔질까?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것도 이 값을 줘보는 게 중요하죠. 0 주면 다시
플리트업 기둥은 맞닿아 있고, 거리 값을 주면 50mm만큼 떨어지겠죠. 디폴트, 블랭크면 얘는 디폴트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쑥딱 1, 2분에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를 꼭 해봐야 돼. 여러 번 해봐야지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겠죠. 정상적인 컴포넌트는 녹색, 그린색을 띄운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적색이 나올 수가 있는데, 노란색은 좀 부정확한 거예요. 값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잘못됐다. 그럼 얘는 적색이다.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